안녕하세요 회원님, 갤럭시 큐레이터 강인우입니다. 오늘 제 손목에 있는 이 제품 바로 갤럭시 워치 8입니다. 지금 워치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 이거 진짜 필요한가?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워치 8을 직접 차고 사용해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워치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오늘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작워치 7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두 번째,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유용하고 삶에 도움이 된다 싶었던 핵심 기능들. 마지막으로 타사 제품인 애플워치와 비교했을 때 워치 8이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 이렇게 세 파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두께입니다. 워치 7이 9.7mm였는데 워치 8은 8.6mm로 얇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겨우 1mm 차이야? 싶으실 텐데 실제로 차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에 새로 들어간 게 다이내믹 러그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목과 워치 본체 사이에 뜨는 이 공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구조인데, 특히 손목이 얇으신 분들, 기존 제품에서 워치가 헐렁하게 겉돌던 문제가 이번엔 많이 해결됐습니다. 밀착도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심박수 센서 측정 정확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밴드 체결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밴드가 본체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고정되는 구조라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착용감이 느껴집니다. 밝기도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치 7이 최대 2000니트였는데 워치 8은 최대 3000니트, 총 50% 밝아졌습니다. 이게 실사용에서는 꽤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햇빛 쨍쨍한 날 손목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화면을 보려고 애썼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워치 8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확 줄어듭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밝기 차이가 꽤 나서 화면이 더욱 뚜렷하게 보여 워치를 이리저리 흔들지 않아도 되는 큰 강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세대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워치 시리즈 최초로 구글 제미나이가 탑재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빅스비 중심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실제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워치 8에서 새로 추가된 취침 시간 가이드입니다. 이 기능은 최근 3일치 수면 기록을 분석해서 최적의 수면 시간을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오후 11시 40분에서 자정 12시 40분 사이에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대를 콕 집어서 워치가 알려줍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자! 잔소리 하셨던 것을 이제 워치가 대신 해주는 셈인데, 이 기능이 훨씬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내 수면 기록을 근거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수면 분석 기능들이 자고 일어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이 기능은 자기 전에 미리 개입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하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수면 시간이랑 숙면 기록 정도만 봤는데 이번엔 여기에 잠드는 데 걸린 시간이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눕고도 30분씩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시는 분들, 이제 그 시간도 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피부의 밀착도에 따라 정확도가 더욱 올라가게 되는데 전작과 비교해서 피부에 더욱 잘 닿기 때문에 훨씬 정교하게 수면 기록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내 수면 유형을 8가지 동물 캐릭터로 알려주는 수면 코칭 기능입니다. 매일매일 피곤하게 사는 우리에게 수면의 질을 올려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번 세대의 진짜 핵심입니다. 요즘 저속 노화가 화제인데 여기에 맞춰서 워치 8에는 완전히 새로운 지표 2개가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로 혈관 스트레스 측정입니다. 혈관 스트레스, 쉽게 말하면 내 혈관에 걸리는 부하나 압박 정도를 뜻합니다. 이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수치엔 수면, 식단, 활동량,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측정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워치를 차고 잠만 자면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값을 만들려면 최소 3일 이상은 수면 중에 워치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총 3단계로 나옵니다. 더 낮음, 변화 없음, 더 높음. 해당 3단계에서 더 높음이나 변화 없음이 나왔을 때 삼성헬스 앱을 통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확인하시고 자그마한 습관 하나부터 변경하시면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항산화 지수,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항산화 지수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활성산소는 신체 대사 과정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나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워치 8이 스마트워치 최초로 피부 속 카로티노이드,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측정 방법도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워치 뒷면 센서를 5초간 꾹 눌러주면 끝납니다. 결과는 3단계입니다. 매우 낮음, 적절함. 항산화 지수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요 며칠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신 분들, 결과를 보고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워치가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숫자로 잔소리를 해주거든요. 건강하고 체내 저속 노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평상시에 헬스를 굉장히 즐겨서 신체 나이가 젊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매우 낮은 30점을 받아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은 많이 하는데 식습관이 문제가 되어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로 인해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 3개월 후 종합병원의 정밀 검진을 받기 전 워치로 항산화 지수 측정을 먼저 해서 적절한 점수까지 끌어올리고 검진을 받았는데 신체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나오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밀 검진만큼 정확한 점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식습관이나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가지게 도와주는 워치 8의 기능을 경험하게 되어 궁금해하시는 회원님들께 소소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확인하게 되는 에너지 점수, 이번에 측정 정확도가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이 점수는 총 8개 지표를 종합해서 나옵니다. 표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수면 심박수는 낮을수록 좋은 신호입니다. 심장이 일을 덜 한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수면 중에 몸이 푹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날보다 낮은지 수시로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반대로 심박 변이도 HRV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몸이 스트레스에서 잘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라 이것도 평균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지표가 바로 활동 규칙성입니다. 최근 4주간 평소 활동량이랑 지난주 활동량을 비교해서 이번 주는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셨네요, 아니면 이번 주는 조금 게으르셨네요 라고 워치가 알려줍니다. 데일리 컨디션 모니터링 기능의 가치는 제 삶의 철학과 깊은 연관성을 만들어 주었던 기능인데, 제 삶의 철학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어제보다 푸시업 한 개라도 더해서 어제의 나를 이기자입니다. 에너지 점수가 보여주는 지표는 주 단위로 꾸준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루에 몰아서 운동을 한다고 워치 8을 속일 수 없어 과거의 나를 반성하게 해주면서 플러스로 자아성찰과 발전하는 모습의 나를 보여주는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삶에 더욱 자신감도 생기고 만족도도 올라가겠죠. 물론 워치가 의사는 아닙니다. 모든 기능에 의학적 진단 목적 아님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평소 내 몸 상태를 이렇게까지 숫자로, 그것도 꽤 정교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첫 AI 헬스 코치라는 타이틀, 단순 마케팅 문구치고는 꽤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앞전에 전작과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이번 워치 8의 최고의 무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워치에 제미나이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목을 들고 헤이 구글 이라고 부르거나 워치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에서 헤이 구글, 후출만으로 바로 실행.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 있어도 검색이랑 앱 실행 가능. 라면 끓이는 시간만큼 타이머 설정하고 음악도 재생해줘. 같은 복합 명령도 처리 가능한데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늘 회의록 요약해서 부자님께 문자로 보내줘 같은 보조 업무까지 되는 수준입니다. 손목에 시계가 아니라 소형 비서를 하나 차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준비하면서 오늘 비 와? 물어보면 오후 6시쯤 비 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리마인더 걸어드릴까요? 라고 되묻고 바로 설정까지 해줍니다. 운전 중 메시지를 긴급하게 보내야 할 때 재미나이, 문음님께 삼성감사제 너무 고생하셨다고 메시지로 보내줘, 이런 것도 폰 없이 워치만으로 처리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안 들어도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외출 준비하는데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안 보이는 상황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워치의 삼성 파인드 기능으로 워치에서 소리 울리기를 실행하면 스마트폰 위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워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워치 위치를 확인하고 소리랑 진동을 울려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은 갑작스럽게 외출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그런 자잘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인바디 재려고 일부러 헬스장까지 가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저도 헬스를 워낙 좋아해서 매일 아침 운동을 가는데 운동 후 몸무게나 골격근량 관리를 하려고 인바디를 자주 재봅니다. 그때마다 매번 재러 가는 게 좀 귀찮기도 한데 갤럭시 워치 8은 손목에서 바로 체성분 측정이 됩니다.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워치 앱에서 체성분 측정 앱을 실행하고
반대쪽 손가락 2개를 워치 링 부분에 대고 있으면 15초 안에 측정이 끝납니다. 측정되는 항목은 골격근량, 체지방률, 체수분, 기초대사량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물론 병원이나 전문 인바디 기기만큼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컨디션이 지난주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워치만 착용하고 있어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벌크업처럼 체성분 변화를 매일 체크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헬스장 가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측정 기록은 삼성 헬스 앱에 자동으로 쌓여서 변화 추이도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도 의학적 진단용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 다른 헬스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평소엔 있는지도 모르지만 막상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정말 중요해지는 기능입니다. 바로 낙상 감지입니다. 워치 8은 자체 센서로 강한 충격과 함께 넘어지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화면의 진동과 함께 알림을 띄웁니다. 이때 사용자가 별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후 미리 등록해둔 비상 연락처로 현재 워치와 함께 SOS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특히 등산이나 자전거처럼 혼자 하는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착용하실 경우엔 더더욱 의미가 큰 기능입니다. 낙상 이후에 스스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치가 대신 도움을 요청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능을 매일 켜놓고 다녀도 배터리나 사용성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엔 존재감이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기능, 낙상 감지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타사 비교입니다. 최근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 11과 갤럭시 워치 8을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갤럭시 워치 8의 우위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AI입니다. 갤럭시 워치 8은 손목을 들어서 호출하거나 AI 버튼을 누르는 즉시 제미나이가 워치 단독으로 작동합니다. 검색, 캘린더 등록, 메시지 작성, 리마인더 설정, 운동 시작까지 스마트폰 없이 워치 하나로 끝납니다. 반면 애플워치는 좀 다릅니다. 워크아웃 버디나 시리의 지능형 기능을 쓰려면 반드시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아이폰이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워치 단독으로는 지능형 기능을 거의 못 쓰고 사실상 화면 큰 알림창 수준에 머뭅니다. AI 워치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실제 경험은 갤럭시 쪽이 명확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1은 전작 시리즈 10이랑 똑같은 S10 칩을 그대로 탑재했습니다. 애플워치 출시 이래 처음으로 신규 칩 없이 나온 세대인데 여러 외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갤럭시 워치 8은 3나노 공정 5코어 프로세서를 새로 적용하면서 세대마다 실질적인 성능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투자 측면에서 두 제품의 방향성 차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1은 시리즈 10이랑 외관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상 디자인 변경이 없는 세대입니다. 반면 갤럭시 워치 8은 기존 원형 디자인에서 벗어나 쿠션 디자인과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면서 제품 전체성 자체를 새로 정의했습니다. 두께도 11% 슬림해졌고 디자인 혁신 측면에서도 갤럭시 워치 8의 변화폭이 훨씬 큽니다. 갤럭시 워치 8은 혈관 스트레스 지수, 스마트워치 세계 최초 탑재된 항산화 지수, 최종 당한사물 지수, 그리고 러닝 레벨 트레이닝 프로그램까지 애플엔 없는 세분화된 헬스 지표를 다수 제공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1의 신규 기능은 고혈압 경향 알림이랑 수면 점수 정도라서 갤럭시 대비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구성입니다. 갤럭시 워치 8은 5ATM과 IP68을 함께 표기해서 방수 성능이 명확합니다. 반면 애플워치 시리즈는 WR50M과 IP6X로 표기되는데 IP6X 반진 등급만 나타내고 방수는 별도 규격인 WR50M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표기 방식만 놓고 보면 갤럭시 쪽이 훨씬 직관적이고 애플은 상대적으로 방수 성능이 약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갤럭시 워치 8은 상시 디스플레이를 꺼두면 최대 40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애플 워치 시리즈 11은 저전력 모드를 켜야 38시간에 도달합니다. 일반 모드 기준으로 비교하면 갤럭시가 애플보다 확실히 앞섭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는 전작과 비교해도 단순히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를 넘어 강력한 AI, 제미나이 탑재와 신규 기능들을 대거 탑재하여 출시한 제품입니다. 타사 애플워치 시리즈 11은 작년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에 동일한 칩셋을 탑재하고 배터리 용량만 조금 늘린 제품에 가깝습니다. 반면 갤럭시 워치 8은 디자인, 프로세서 성능, AI 어시스턴트, 헬스 지표까지 전방위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뤄낸 제품입니다. 특히 워치 단독으로 완결되는 AI 경험이라는 지점에서 갤럭시 워치 8은 스마트워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 발 앞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갤럭시 큐레이터 강인우였습니다.